안녕하세요. 에릭멜 타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회운 리딩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흐름부터 재회 가능성,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신중하게 카드 뽑아서 리딩 해볼게요. 4장의 카드 중 가장 끌리고 눈에 띄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카드 뽑아 볼게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뭔가 남아있는 관계로 보여요. 그렇다고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한 상태예요. 딱 중간쯤에 멈춰 있는 느낌이라고 보이네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관계의 흐름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가 먼저 이제 끝내자라고 확실하게 문을 닫은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문을 연 적도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의 흐름이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마음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연락이 완전히 끊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침묵은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생긴 침묵은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다시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걱정돼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 꺼냈다가 모든 게 더 망가질까봐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가끔 안부만 오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이어지고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끊어내지 못한 조그만한 연결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연락은 있지만 방향은 없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 진전은 없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지금 관계는 감정은 살아있는데 결정이 멈춰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런 중간 지점에 고여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의 마음은 가볍지는 않아요. 단순하지도 않고 감정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계속 함께 했었던 익숙함도 있어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 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을 다시 꺼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무서운 상태예요. 다시 다가갔다가 예전처럼 똑같은 문제를 또 겪을까봐 같은 상처를 다시 받게 될까봐 겁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곤 해요. 특히 저녁 시간대쯤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조용한 밤 같은 때에 여러분을 떠올려요. 마음이 좀 느슨해질 때
아무 이유 없이 문득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웃었던 순간들이나 편하게 대화했던 그런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곤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시작했을 때 감당해야 할 그런 감정의 무게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상처받을 걸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멈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상대는 좀 차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미 다 저 사람은 정리를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진짜로 정리가 끝나서가 아니에요. 속으로는 계속, 이게 정말 끝난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답을 내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곱씹고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쓰는 거를 멈춘 거예요. 다시 감정을 꺼냈다가 스스로 무너질까봐 일부러 마음을 덮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랑 행동이 계속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은 있을지 카드 뽑아 볼게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을 수치로 본다면 55%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수치는 이미 완전히 끝나서 다 정리된 인연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고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상대의 마음 안에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는 구조도 아니에요. 1번 뽑으신 분들의 재회는 우연이나 운에 맡기는 그런 재회는 아니에요. 관리 여부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재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그냥 기대만 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태도를 정말 신중하게 가져가야 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순간 바로 균형이 깨져요. 감정을 앞세워서 마음을 확인하려 들거나 관계의 답을 재촉하거나 그러면은 상대는 물러나요, 더.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아직 마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은 지금 흐름에서는 좋지 않아요. 상대는 그런 말이나 감정에 부담을 먼저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관계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상대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 그나마 흐름을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리감을 둔다면 오히려 재회 흐름을 살려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관계는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감정이 앞서서 바로 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회는 아닐 거예요. 갑자기 다시 사랑이 막 불붙어서 예전처럼 돌아가고 그런 재회 느낌은 아니고, 아주 조심스러운 연락부터 다시 시작돼요. 대화의 빈도가 조금씩 늘어가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사귀자 이렇게 말로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라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재회예요. 처음에는 대화도 좀 가벼워요. 안부를 묻는 정도거나 일상 이야기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감정 이야기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서로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에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이어갈 거고,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제외했나라는 느낌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시험해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재회는 감정이 터져서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에요. 현실을 다시 맞춰보는 재회예요. 예전에는 넘겼던 문제들, 애써 모른 척했던 그런 차이점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가까워지기보다는 천천히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 표현도 적고 확신도 부족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느린 속도는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다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잘 이어진다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해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황과 현실을 같이 생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이 관계에서 중요한 태도로 보이는 거는 조급해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예요. 답을 빨리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마음을 들 수 있어요, 그런.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흐름이 깨져요.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거나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는 멀어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감정을 쏟아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보고 싶다, 아직 좋아한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같은 말들은 지금 흐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이 안정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대화의 톤도 가볍게, 메시지도 좀 가볍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답장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걸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락을 한다면 진짜 가볍게 하세요.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확인하려고 들지 말고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이어가는 게 제일 좋고 상대가 편안하다고 느껴야 다시 생각할 여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크더라도 내 일상과 중심이 무너지면 그 불안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이 돼요. 반대로 내 삶이 안정돼 있고 여유가 느껴질수록 상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에 이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럼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먼저 카드 뽑아볼게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의 관계를 보면 이미 크게 한번 멀어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연락이 완전히 끊긴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락은 이어지고 있더라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거리감이 좀 분명해요. 서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계속 계산하게 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은 서로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에요.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걸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관계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서로가 의도적으로 멈춰 세운 상태예요. 다시 움직였다가 더 다칠까봐 지금 거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분들은 특히 더 답답할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연락은 있지만 깊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이 관계가 계속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되는 것도 없는 상태예요. 연락은 이어지는데 마음의 거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은 남아있어요. 근데 다시 다가갈 명분도 없고 용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거리만 유지된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만 하고 있네요. 상대방은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의 속마음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감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깔끔하게 사랑이나 그리움, 뭐 이런 걸로 정리되지는 않아요. 좋아했던 마음도 남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딱 기울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따라와요. 상대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 따뜻한 기억도 분명히 같이 떠오르긴 해요. 어, 같이 웃었던 순간, 편하게 지냈던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동시에 같이 다시 가까워졌을 때 겪게 될 감정 소모, 이런 것도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는 걸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 감정을 일부러 눌러두고 있어요. 마음을 꺼내는 순간에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을 다 정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는요, 마음을 정리한 게 아니라 보류를 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끝내지도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애매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있을지 카드 뽑아볼게요. 두 사람 관계 재회 가능성을 수치로 보면 35%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치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상대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닫혀버린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긴 해요. 아직 미련도 남아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재회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할 만큼의 확신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인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흐름은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태도를 정리해서 접근하면 관계가 다시 움직일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 재회는 운에 맡기는 재회가 아니에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갈리는 재회예요.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그럼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카드 뽑아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형태로 시작할 거예요. 예전처럼 감정이 앞서서 갑자기 연인 관계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연락이 먼저 이어지고요. 대화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서로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거예요. 이 재회는 감정이 폭발해서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오히려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도 괜찮을까 계속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재회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확신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속도는 느리고 표현도 적고 관계가 진전되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느린 속도는 불안해서가 아니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한번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간을 잘 넘긴다면 관계는 전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감정만으로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와 성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재회는 다시 만나는 순간보다 다시 만난 이유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면 그 기대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이 돼요. 이 정도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쌓일수록 작은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돼요. 지금은 답을 얻으려고 할 시기가 아니에요. 연락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가볍게 해야 되고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답장이 늦어져도 의미를 붙이지 말고 말이 짧아도 마음을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계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게 꼭 필요해요.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는 그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근데 내 일상이 안정이 돼 있고 여유가 느껴질수록 상대는 훨씬 편하게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안정감이 유지될 때, 이 관계는 비로소 다시 움직일 여지가 생길 거예요.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 상태는 어떤지 카드 뽑아볼게요. 한 번 선택하신 분들의 관계 상태를 보면 겉으로만 보면 이미 끝난 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락이 거의 없거나 아예 끊긴 분들도 많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감정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보여요. 그냥 딱 잘라서 끝낸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크게 싸워서 단번에 끝난 관계보다는 여러 번
어긋남이 쌓이고 오해가 겹치고 타이밍이 계속 엇갈리면서 서서히 멀어진 관계로 보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또렷하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끝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스스로도 애매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요, 이상하게 마음에 더 오래 남아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아요. 문득문득 떠오르고 특정한 순간에 생각나는 관계예요. 노래나 뭐 장소, 계절, 느낌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다가가기에는 그동안 쌓인 감정의 무게가 너무 커요. 이미 한번 겪은 감정이 있고, 이미 한번 상처가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볼까라는 마음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은 깊게 남아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서로가 일부러 멈춰 세워둔 상태예요. 다시 움직이면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흐름이네요. 그럼 상대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카드 뽑아볼게요. 상대의 속마음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잊지는 못해요. 마음 한켠에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고 정이 남아있어요. 끝났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 위에 두려움이 같이 얹어져 있어요. 경계심도 같이 있어요.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지는 않고 좋았던 순간도 떠오르지만 힘들었던 순간도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확 기울지 못하고 계속 흔들려요.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동시에 다시 시작하면 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일부러 차갑게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일부러 단호한 척 하는 경우도 보이네요. 근데 이 단호함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려고 단호한 척하게 스스로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완전히 끝내지도 못했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잠시 접어둔 채로 그냥 관계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나중에 라는 말로 미뤄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끊지도 못하고, 확실히 잡지도 못하고, 중간에 애매한 태도를 좀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되는지 카드 뽑아서 볼게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65%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냥 희망만 남아서 억지로 붙인 숫자는 아니고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나 감정이 말라버린 인연에서는 이런 흐름은 나오기 힘들고요. 아직 감정이 살아있고 상대 마음에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상대는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해요.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감정을 본인도 알고는 있고, 그 감정을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단순하게 미련이 아니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관계에서 나오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재회는 감정에 맡기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서두르거나 답을 재촉하거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흐름이 깨지기 쉬워요. 과거 이야기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는 감정이 다시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돼요. 반대로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의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고 그러면 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지금은 감정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안정된 사람으로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상대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태도가 이 흐름을 살려줄 거예요. 이 인연은 이미 한번 깊은 감정을 겪은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지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고 같은 말이나 같은 패턴, 같은 감정 표현 이런 걸로는 다시 이어지기 힘들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커지는 가능성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 재회는 태도 관리에 따라 살아나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의 선택과 태도가 이 관계의 다른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회가 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같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신중한 형태로 시작이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고 먼저 연락이 이어지면서 대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재회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시작되는 재회는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는 다르게 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렘이나 이런 것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가까워지면서도 계속 서로 선을 확인해요. 아, 여기까지는 괜찮나? 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부담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느리긴 하지만 이 단계를 잘 넘긴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재회는 다시 만나는 순간보다는 다시 만난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같이 카드 뽑아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감정 표현보다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요. 연락을 하게 된다면 부담 없이 진짜 가볍게 시작해야 돼요. 의미를 과하게 싣지 말고, 반응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지금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태도보다 상대에게 나는 편안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내 감정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여유가 느껴질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요. 지금의 태도는 재회를 보장할 수 없어요.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태도를 가지고 그 균형을 유지할 때, 이 인연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과 상대방의 두 사람의 관계 상태는 어떤지 카드 먼저 뽑아볼게요. 현재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꽤 많이 멀어진 상태로 보여요. 겉으로만 멀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각자의 일상 속에서 상대의 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연락이 거의 없거나 아예 끊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는요, 크게 싸워서 단번에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지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예요. 반복되던 문제들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계속 쌓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식어간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별의 순간이 또렷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우린 언제 끝난 거지? 라고 되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관계예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빠져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요, 서로를 아예 잊은 상태는 아니에요.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가끔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다가갈 힘은 좀 많이 소진된 상태예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흐름이 거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낼 힘도 없는 상태예요. 이 관계에서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근데 다시 이어지기에는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고 관계가 그대로 굳어가고 있네요. 상대의 속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상대의 마음을 보면 생각보다 좀 차분한 상태예요. 감정이 격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그리움이나 후회가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그리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삶을 흔들 만큼 크지는 않아요. 지금 이 관계를 떠올리면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또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지금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마음을 쓰는 것보다 지금의 평온한 상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면 반가움보다는 부담이 먼저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무 의미 없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기에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꽉 닫았다기보다는 조용히 내려놓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볼 수 있네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있을지 카드 뽑아볼게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을 수치로 보자면 4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는 숫자예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관계에서도 나오는 흐름은 아니고 이미
아니, 아직 마음 한편에는 남아있는 정도 있고 미련도 있어요. 관계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좀 희망적인 흐름이다라고는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치죠. 분명하게.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다시 관계로 이어갈 만큼의 힘과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떠올리면서 설렘보다는 피로를 더 먼저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 있어도 다시 움직일 만한 그런 동력은 부족한 흐름이에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는 재회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흐름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 변화 없이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가능성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상대는 점점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고 혼자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은 결단이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시도를 하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방식의 표현이나 같은 방식의 접근이나 같은 방식의 패턴으로는 이 가능성을 살리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정리하는 선택 역시 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 재회는 운에 맡기는 그런 재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재회로 볼 수 있겠네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카드 같이 뽑아볼게요. 두 사람의 재회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형태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먼저 가볍게 연락이 오갈 거고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 위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설렘보다는 거리를 조절하는 게 먼저예요. 감정이 다시 불붙어서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다시 좋아져서 그렇게 시작되는 재회가 아니라 다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재회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긴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서로가 계속 선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다시 만났다 하는 기쁨보다는 이걸 다시 이어가도 괜찮을까라고 계속 곱씹게 돼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랑 서로 반복됐던 그런 다툼들, 서로가 힘들어했던 지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회는 다시 만나는 순간보다 다시 만나는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감정만으로 버티는 재회가 아니라 상황과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이어가는 재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지금은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연락을 하게 된다 해도 진짜 가볍게 시작을 하고 감정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너무 그 사람의 반응에 의미를 붙이지 마세요. 답장이 느리거나 그 사람의 말이 좀 짧거나 해도 그 안에 뭐 의미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관계를 되살리려는 태도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인상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만 모든 감정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생활,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게 꼭 필요할 거예요. 이 관계가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무게감은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내 삶이 안정돼 있고 여유가 느껴진다 하면 상대도 조금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태도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태도예요. 이 태도가 유지될 때 이 관계의 결론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덜 아픈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